블레이크 스넬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소속으로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투수로 최고 투수에게 주어지는 사이영상을 2회 수상한 경력이 있다. 그러나 그의 평균 자책점은 낮았으나 평균 이닝 소화는 6이닝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스넬이 사이영상 수상 자격이 없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선발 투수, 특히 에이스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단연 이닝 소화 능력이다. 이는 불펜진에게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스넬은 에이스라 부르기 어렵다. 한편 기아 타이거즈의 베테랑 투수 양현종은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은퇴가 멀지 않은 36세임에도 불구하고 역전의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있다. 전성기 때만큼은 아니지만 팀의 에이스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5월 24일 기준 양현종은 10경기에 출전해 62.2이닝을 소화했다. 경기당 평균 6이닝 이상을 던졌다. 이것이 바로 그가 진정한 에이스로 불리는 이유다. 빅리그에서 복귀한 류현진, 하나 이글스의 평균 이닝은 5회에 그치고 있다. 류현진을 비롯해 일부 베테랑들이 ABS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것과 달리 양현종은 묵묵히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노장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성적면에서도 좌완에 강한 우타자들의 양현종 상대 타율은 0.207에 불과하다. 득점권에서의 피안타율도 0.22로 낮다. 이는 양현종의 뛰어난 위기 대처 능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내일, 김도영 등 외국인 투수들이 맹활약하고 있지만 기아가 1위 자리를 지키는 데 있어 양현종의 역할이 가장 크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2023년 KBO 리그 최고의 선발 투수로는 기아의 제임스 네일 31세이 꼽힌다. 원래는 이 선발급으로 영입했으나 지금까지 보여준 실력은 리그 정상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속과 제구력 모두 탁월하다. 5월 22일 기준 네일은 10경기에서 60이닝을 던지며 5승 1패, 1.65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 중이다. 피안타율은 0.241로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60이닝 동안 볼넷은 단 10개에 불과해 윕가 1.10에 달할 정도로 훌륭하다. 10경기 중 7번이나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할 만큼 꾸준함도 갖췄다. 시속 150km에 육박하는 투심 패스트볼과 올 시즌 최고의 변화구로 평가받는 스위핑 슬라이더를 앞세워 네일은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선발 로테이션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이 문제도 무난히 해결해 나가는 중이다. 경기당 평균 6이닝을 소화했고 최근에는 투구수가 60개를 넘어서도 기량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발 로테이션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롯데와의 5월 21일 경기에서도 6이닝 3안타 6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한 네일은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최근 기아에서 활약한 외국인 투수들의 첫 10경기 성적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다. 오히려 네일이 더 우위에 있는 면모도 있다. 기아의 오랜 역사를 통틀어서도 네일의 초반 성적은 역대급이라 할 만하다. 기아 구단 사상 최고의 외국인 투수로 평가받는 헥터 노에시는 첫 10경기에서 66과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며 5승 1패 평균 자책점 3.16을 기록했다. 네일에 비해 이닝은 더 많지만 평균 자책점은 높은 편이다. 에런 브룩스 역시 첫 10경기에서 61이닝을 던지며 3승 3패 평균 자책점 2.51을 기록했다. 네일은 브룩스와 투구 이닝은 비슷하지만 평균 자책점과 승률 모두 앞선다. 그러나 이처럼 훌륭한 성적에도 네일이 마음 편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있다. 너무 잘하다 보면 상위 리그 팀들의 관심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네일에게 눈독을 들이는 가운데 조만간 일본 구단들도 네일을 주시할 공산이 크다. 한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구단들은 보통 5에서 6월경 한국으로 스카우트를 파견해 두각을 나타내는 외국인 투수들을 면밀히 관찰하곤 한다. 한신이나 니오넴 같은 몇몇 구단은 매년 정기적으로 스카우트를 보내기도 한다고 한다. 네일은 선발 투수로서의 입지가 그다지 확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시즌 기아에서 선발 로테이션을 안정적으로 지킨다면 일본 구단들의 관심을 끌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
한국에서 풀타임으로 뛰었다는 사실 자체가 일본 구단들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일 수 있다. 그간 내일을 불펜 투수로만 여겼기에 주목하지 않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은 평가의 판도를 크게 뒤바꿀 수 있다. KBO 리그를 이끄는 정상급 투수들이 일본 구단의 관심을 받아 이적한 사례는 적지 않다. 한 구단 스카우트는 미국의 투수 부족 현상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 모두 투수 영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의 이런 추세가 지속될수록 한국 시장을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 대부분이 메이저리그 복귀를 노린다. 지난해 에릭 패디가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선수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둔 경우가 적지 않아.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 역시 한국 무대를 더욱 꼼꼼히 살피고 있다. 내일의 맹활약은 반가운 일이지만 장래를 내다보면 이 부분 또한 화제가 될 만한 대목이다. 삼성 라이온즈와 맞붙은 5월 23일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임기영은 선발로 나서 4이닝 1피안타 2볼 넷 3탈 3진 무실점으로 안정감 있는 투구를 펼쳤다. 4월 1일 좌측 내복사근의 경미한 부상을 당해 2군에 합류했던 임기영은 4월 19일 NC 다이노스전에서 1이닝을 소화하며 복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으나 옆구리 불편감이 재발하면서 재활에 매진해야 했기에 1군 합류가 지연됐다. 이후 불펜이 아닌 선발 로테이션에 포함되면서 투구량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게 되었다. 이번 등판에서는 60에서 70개가량의 투구수를 예정하고 마운드에 섰으며 안정된 피칭 내용으로 향후 활약에 대한 기대를 한껏 끌어올렸다. 임기영은 1회 초 1번 타자 김현준과의 풀카운트 승부 끝에 유격수 앞땅볼로 처리했고 2번 김동진을 3구 만에 2루수 앞땅볼로 잡아냈다. 이어 3번 공민규를 상대로 원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헛스윙 삼진을 유도해냈다. 2회 초에는 4번 이창용의 타구를 좌익수 플라이로 잡아냈고 5번 양우현은 2루수 앞땅볼로 6번 김재혁은 헛스윙 삼진으로 각각 돌려세우며 2이닝 연속 3자범퇴 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나 3회 초 첫 출루를 내줬다. 선두타자 7번 김민수를 상대로 투 스트라이크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 뒤 볼 4개를 연달아 던져 볼넷을 허용했다. 바로 이어 8번 주한우를 유격수 앞 병살타로 잡아내 투아웃 위기를 모면했지만 9번 김호진에게 중전안타를 맞으며 첫 피안타를 기록했고 김현준에게 볼넷을 내주며 2-4일 2루의 첫 실점 위기에 직면했다. 하지만 김동진을 상대로 2구 만에 중견수 플라이로 잡아내며 이닝을 마무리 지었다. 4회 초반에도 등판한 임기영은 공민규를 유격수 플라이로, 이창용을 삼진으로, 양우현을 중견수 플라이로 솎아내며 다시 한번 3자범퇴를 기록하고 마운드를 물러났다. 5회 초에는 최지웅이 임기영의 뒤를 이었다. 한편 이휘리가 5월 22일 퓨처스리그 경기에 나서며 복귀를 위한 첫 발을 내디딘 가운데 대체 선발로 나선 황동아의 호투가 이어지고 있어 기아로서는 당장 임기영의 합류가 시급한 상황은 아니다. 이에 따라 구단은 임기영을 어떻게 활용할지 신중히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영은 2017 시즌 5선발로서 8승 6패를 수확하며 팀의 우승에 일조했고 이후로도 선발진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작년에는 불펜으로 자리를 옮겨 64경기에 출전해 4승 4패 3세 2부 16홀드. 이전 96의 평균 자책점으로 맹활약했다. 임기영이 어떤 보직을 맡게 될지는 미지수지만 건강하게 훌륭한 피칭을 선보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리그 선두를 달리는 기아에게는 든든한 전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